안녕하세요, 짐연구소입니다. 제가 오늘은 상당히 고성능의 마이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품명은 슈어의 MV7. 제가 이 제품을 열흘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써보면서 느낀 장단점과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슈어 하면 가장 최근에 유명한 마이크는 SM7B입니다. 네이버 나우라든지 여러 방송에서 그 마이크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73년에 출시해서 마이클 잭슨도 썼다고 하고 지금도 현업에서 계속 쓰고 있을 정도로 수십 년간 검증된 마이크예요. 다만 이렇게 검증되고 좋은 마이크를 쓰려면 마이크와 다이너마이트라는 프리앰프를 사용해야 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까지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같이 일반적인 용도에서 사용하거나 평범한 크리에이터 수준에서 사용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분으로도 그리고 세팅적인 부분으로도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대신 세팅만 잘하면 정말 성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유명 스트리머 분들은 그 세팅을 주로 쓰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눈쟁이님이 이제 SM7B로 게임 스트리밍을 하시죠. 그런데요, 이 슈어가 성능 좋은 이 SM7B를 모티브로 한 USB 타입의 다이나믹 마이크를 출시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MV7입니다. 이 제품은 다이너마이트 프리앰프 없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없이 USB 케이블만 딱 연결하면 끝입니다. 가격은 제가 리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개가 됐는데 30만원대 초중반이고요. SM7B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풀 세팅하는 값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정도로 그에 준하는 성능을 내는 마이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디자인은 SM7B 미니 버전과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통형이고 슈어 로고가 양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뒤쪽을 보면 마이크로 USB 단자가 있어서 컴퓨터랑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XLR 단자도 있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XLR 단자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오디오 잭도 있죠. 바디 상단에는 터치바가 있어서 여기에서도 마이크를 컨트롤할 수 있고요. 이 터치바를 좌우로 움직여서 마이크 게인값을 올릴 수도 있고, 옆에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주황색으로 변하는데 여기에서는 모니터링하는 헤드셋 음량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믹스 컨트롤이 떠서 보컬과 데스크탑 사운드의 비중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버튼은 음소거 버튼이고요. 이 양 끝에 있는 버튼을 2초간 누르고 있으면 이 터치바를 조작할 수 없게 락을 걸 수가 있습니다. 구성품은 본체와 설명서, USB-A와 C 타입 케이블 이렇게 2개, 그리고 마이크 스탠드 장착용 어댑터가 있고요. 케이블 길이가 10피트, 그러니까 3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엄청 길어서 아주 다양한 촬영에 적합할 듯 합니다. 이제 테스트를 할 건데요, 이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 영상 자체를 MV7으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목소리 음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별도로 조절한 거 없이 이게 가장 기본 상태고요. 아마 유튜브에 올라오는 음량 자체는 제가 방송 표준 음량을 맞추기 위해서 개인값만 아주 약간 올린 상태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테스트는 이제 소프트웨어 상에서 옵션들을 조절하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테스트할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마이크는 게임 방송이나 스트리머들이 쓸만한 마이크이기 때문에 게임을 만약에 할 때 이 키보드나 다른 잡음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까지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 화면이 이제 슈어 플러스 모티브라는 슈어의 이제 소프트웨어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조금 조작해 보면서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자동 레벨이 있고 수동이 있습니다. 자동 레벨부터 보면요, 이제 마이크 음소거를 소프트웨어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모니터 믹스가 있는데 이 모니터 믹스는 뭐냐면 마이크와 데스크탑의 볼륨을 조절하는 겁니다. 사실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홈 레코딩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보컬을 먼저 녹음을 하셨고 거기에 하모니를 얹을 때 기존 보컬 목소리가 좀 크고 내 목소리가 조금 덜 들어가면 훨씬 더 화음 쌓기가 쉽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 위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할 때는 가까운 거리 모드를 쓰시면 되고요. 이 가까운 거리는 15cm 이하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까운 거리에 세팅을 한 상태에서 제가 조금 뒤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멀리 가게 되면 사운드가 잘 안 잡힙니다. 이게 사운드가 멀리 가게 되면 이렇게 안 잡히기 때문에 이럴 때 먼 거리로 옵션을 변경하게 되면요, 제가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먼 거리에서도 상당히 잘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는 15cm에서 45cm 정도의 거리에서 수음이 가장 잘 되는 세팅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게임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은 요게 이제 너무 붙어 있으면 모니터를 좀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45cm 이내의 거리에서 조금 위로 두고도 이렇게 거리를 약간 두고도 세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놔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먼 거리 세팅이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에게는 꽤 큰 장점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다시 가까운 거리로 세팅을 할게요. 다시 가까운 거리로 세팅을 했고요. 그 아래는 톤이 있는데요, 톤은 어두움, 자연스러움, 밝음이 있는데
자연스러움이 지금 기본적인 원음을 얘기하고요. 어두움을 하게 되면 이 중저음부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밝음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하이 쪽을 부스트를 해주겠죠.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하고 조금 더 밝은 느낌의 톤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들어보고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를 체크하시면 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 레벨에서 가까운 거리, 먼 거리 이런 거를 세팅할 수가 있고 수동 모드도 따로 있습니다. 수동으로 넘어가면요. 당연히 마이크 음소거 있고요. 이 마이크 게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거리에 맞게 게인 값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게 되면 거의 안 들리고 올리게 되면 잘 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천천히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서 하는 겁니다. 모니터 믹스 당연히 있고요. 그 아래는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이 이퀄라이저는 아까 보셨던 그 자동 레벨에서 있던 어두운 톤, 뭐 내추럴한 톤, 밝은 톤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플랫은 이제 원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출력해 주는 거고 그 옆에 있는 거는 하이패스. 그러니까 하이패스라는 거는 중저음 부분을 컷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원래 마이크에서 가까이 이야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저음 쪽이 조금 더 단단하고 묵직하게 들려서 목소리가 되게 좋아 보이는 그 근접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 근접 효과를 상쇄해 줍니다. 그런데 이 근접 효과를 좀 이용하게 되면 남자분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기본적으로 자르는 거는 그렇게 권장하진 않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 상황이나 전문가들이 이런 근접 효과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프레젠스 부스트는 반대로 하이 쪽을 부스트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보이스가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조금 더 명료하고 선명하다는 거고요. 여기서 로우는 컷하고 하이는 부스트 시키는 이 하이 패스 및 프레젠스 부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접 효과는 상쇄시키고 목소리 부분은 부스트를 시키기 때문에 가장 선명하게 들리지만 꼭 이 이퀄라이저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이 4개 중에서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 목소리에 가장 잘 맞는 가장 걸맞는 이퀄라이저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은 리미터고요. 이 리미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큰 소리를 냈을 때 이 피크를 넘어가게 되면 클리핑이라고 해서 목소리가 찢어지는 목소리가 녹음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구진행 마이크를 쓰는 게임 스트리머들이 갑자기 소리를 딱 지르면 찢어지는 소리가 이제 이어폰으로 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0dB 이상을 넘어갈 때 그 찢어지는 클리핑 현상을 방지해 주는 게 이 리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리미터를 한번 켜보고 제가 큰 소리를 내볼게요.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디션에서 이 피크 레벨까지 찍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좀 조용히 얘기하다가도 큰 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리미터를 켜놓으면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귀가 아픈 그런 점들을 조금 많이 상쇄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압축기는 영어로 컴프레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컴프레서는 이 리미터의 반대급부로 작용을 합니다. 내가 좀 소근소근 얘기했던 부분들이 강하게 들어와요. 조금 증폭돼서 이렇게 들어오고 아주 시끄러운 소음들은 좀 줄여줍니다. 이 압축기를 한번 일단은 써볼게요. 제가 지금 끈 상태고요. 끈 상태에서 조금 멀리 가게 되면 목소리가 잘 안 들릴 겁니다. 지금 수음이 굉장히 약하게 들리는데 제가 다시 강함으로 한번 올려놓고 멀리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압축기를 강함으로 바꾸고요. 지금은 상당히 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압축기를 쓰게 되면 이 멀리서 들리는 소리도 강하게 잡아주고 큰 소리들은 약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밀도감 있는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토 레벨에 있었던 가까운 모드와 먼 거리 모드는 사실은 컴프레서를 켜고 끄고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동 세팅을 하시거나 그냥 편하게 자동 세팅을 하시는 걸 각자가 원하는 톤, 목소리의 어떤 크기를 맞춰서 세팅하시면 되겠죠. 근데 좀 아쉽게도 수동 모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서 거의 자동 모드에서 그냥 쓰는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게임 테스트입니다. 오버워치에서 키보드를 많이 누르는 트레이서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게임 사운드는 껐고요. 마이크와 키보드의 거리는 약 40cm고 키보드는 체리의 적축 키보드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에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한번 키보드만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키보드 소리 거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무런 보정 없이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지금 모니터링 이어폰을 지금 끼고 있기 때문에 체크가 다 되긴 하는데 네. 나이스. 와,
방벽 좋았다. 웰 플레이다. 오! 둠피 깜짝이야. 씨 깜짝이야. 씨. 나이스하죠? 안돼 제가 결과물을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 소음이면 게임 사운드가 포함된 상태에서의 스트리밍에서는 소음이 안 들릴 겁니다. 이제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장점 첫 번째는 역시 음질입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는 콘덴서 마이크랑 다르게 이 주변 소리를 잘 받지 않는 대신에 아주 약간의 먹먹한 느낌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없이 다이나믹 마이크와 콘덴서 마이크의 한 중간 지점에서 굉장히 풍부한 음질을 들려줍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제 원래 목소리보다 여기에 녹음된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세팅의 편의성입니다. 리미터, 컴프레서 뭐 그런 개념 몰라도 됩니다. 그냥 슈어 소프트웨어 깔아놓고 쓰기만 하면 끝이에요. 사실 이런 세팅 부분은 섬세하게 한번 해보자고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데, 저는 이 제품 쓰면서 손댄 게 따로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기존에 쓰던 OBS에 달려있던 필터들을 전부 옵션을 다 해제했습니다.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단점이 없는 제품은 없겠죠. 단점으로는 첫 번째로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오토 레벨이 자동으로 다 보정해 주는 것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조금 잘 아는 현업분들이 쓰시기에는 수동 옵션의 어떤 폭이 조금 좁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좀 조작을 잘 하시는 분들은 XLR 단자를 연결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넘어가서 이제 그런 컨트롤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XLR 단자가 있다는 게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해 주긴 하지만, 어쨌든 USB 타입의 연결이 편한 건 사실이니까 수동 메뉴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윈드스크린입니다. 이 윈드스크린의 이 두께가 얇아서 파열음을 아주 완벽하게 커버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꺼내보면 이 윈드스크린의 옆부분보다 이 윗부분의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커버를 못하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다른 마이크에 쓰는 윈드스크린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써봤더니 훨씬 낫더라고요. 대신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각진 디자인의 스펀지가 훨씬 더 좋긴 해요. 그래서 이런 타입의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운 윈드스크린을 뭐 별도로 발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파열음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파파파 Peter Piper picked up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up pickled peppers. 이게 조금 더 낫죠? 네, 최종 결론입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인 하드웨어의 어떤 성능과 소프트웨어의 자동 처리를 통해서 아주 쉽게 좋은 성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입문자에게는 다소 부담되는 가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제품과 가장 적합한 분들은 내가 스트리밍이나 팟캐스트, 홈 레코딩, 유튜브 이런 거를 시작은 했고 이제 자리를 잡아보겠다,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내가 우선 입문용 마이크로 시작을 했고 그 마이크를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마이크를 한번 고려해봐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마이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